자, 오늘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 프로그램이죠. 저는 이 빙 프로그램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답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뭐 과제나 이제 뭐 뻔한 내용의 글은 이 빙에서 다 작성이 되는데 제가 한번 뭐 글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 뭐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뭐 주장하는 것,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주장하는 글 이렇게 작성 주제를 적고 톤이 뭐 전문가 톤이 있어요. 형식이 있고 뭐 보통 길이로 해서 눌러보면은 이제 초안 생성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글이 이제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어머니들께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공부 방법 이런 게 정말 어머니들이 살았던 방식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조금해서 안 보이시나?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주장하는 글 해서 영어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여기서 입력한 값은 질문이고요. 이 빙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라서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은 질문하는 교육이었을까요? 답을 하는 교육이었을까요? 답을 하는 교육이죠. 문제집 많이 풀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답하고 답은 이제 이런 챗 GPT라든지 이런 기술이 다 점령을 했고요. 초안 생성이 완료됐고 저는 보통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영어는 국제화시대에 필수적인 언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어쩌고저쩌고 영어 교육의 조기 영어 교육 장점은 어쩌고저쩌고다 단점도 어쩌고저쩌고다 따라서 별로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쩌고저쩌고를 해야 된다. 공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주장하는 글 같은 거를 과제로 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특히나 대학교에서 리포트 같은 거 작성하는 것도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잘 되죠.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작성 주제, 이 주제를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질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저도 실제로 빙을 이용해서 제 블로그에 글 초안을 작성하고 제가 이제 다듬기만 합니다.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지금 교육 방법은요. 질문과 답이 있으면 이게 거의 답에 다 맞춰져 있어요. 질문은 그래도 인간이 하는 영역인데 답은 이제 완전히 기계의 영역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답을 내는 방법의 공부 방법은 하지만 아직 교육기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장하는 글을 써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뭐 과제를 아직까지는 내주겠죠. 하지만 10년 이상 또 모르겠어요. 여기 몇 년이 될지 그랬을 때는 뭐 이런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저는요, 이 질문을 만드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읽죠. 교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집. 문제집. 그래서 정말 내가 상위권 친구라면은 문제집을 안 풀고요. 본인이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만들기.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좀 나오면은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질문을 하라라고 시킨 적이 많습니다. 이때 문제를 만들 때요. 또 이 교과서를 굉장히 유심히 읽고 또 읽고 하죠.
문제집을 풀 때는 교과서를 거듭떠 보지도 않다가 문제를 만들라고 하면은 지문을 보기도 합니다. 친구들 공부를 도와준다고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잘못은, 어머니들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가 있죠. 책을 훅 뺏고 너 다 공부했는지 내가 물어볼게 하면서 막 물어보는데, 이 물어볼 때 엄마들이 공부가 되고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몇 가지 생각나는 단어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이게 엄마예요. 이게 엄마고 이게 아이면은 그 아이 보고 아이한테 너가 오늘 공부한 거를 엄마한테 질문해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역사 공부를 했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했어. 네가 질문해봐. 맞춰볼게. 그럼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보게 시키는 거. 문제 만들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간고사 역사를 보는데 여유 있게 아이 보고 문제를 만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초등학교 때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전집이라든지 책을 읽고 엄마가 얘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너가 내봐. 엄마랑 아빠가 한번 맞춰볼게. 이렇게. 물론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런 공부가 좋은데 학교에서 안 되는 이유는 뭐 인원수가 많잖아요. 인원수가 이렇게 많고 선생님은 한 명인데 아이들의 질문을 뭐 선생님 혼자서 다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공부 방식은 두 명이 짝을 져가지고 룸메이트가 돼서 서로가 묻고 질문하는 거를 시켰는데 뭐 저는 이 수업 방식을 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피드백이 벌써 시간 끝났어요. 저희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런 피드백.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학 같은 것도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너가 그 푼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게 설명을 해줘 하면서 그냥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이때 엄마는요 굳이 너무 열심히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끄덕끄덕. 우리 방청객들 있잖아요. 방청객들이 와 하면서 리액션 하듯이 엄마는 그냥 끄덕끄덕 그래? 알겠구나 하고 딴 생각하세요. 오늘 일단 드라마 봐야지 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안 하는 게 바로 이런 성향 때문이죠. 좀 내향적인 아이가 있고 외향적인 아이가 있으면은요, 내향적인 아이가 외향적인 아이들한테 기에 눌려버려서 외향적인 아이가 딱 했을 경우 내향적인 아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런 질문하면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뭐 겁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해주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죠. 엄마랑은 굉장히 편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부 방법을 적용하기, 공교육이나 사교에서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이라든지 아이들 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힘든 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발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질문을 받는 스타일이면은 굳이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우리 선생님하고 학생 중에서 선생님은 지식이 많고 학생은 좀 부족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하면 되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왜 그래? 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 보게 좀 해주세요. 특히나 객관식 문제를 만들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자기가 평소에 객관식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만들 때요, 주관식 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주관식 문제가 되게 쉬워요. 뭐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하지만 객관식 문제는 다음 주 위의 내용과 뭐 옳지 않은 거를 고르세요라고 항목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기가 항목을 만들면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 함정이 많잖아요. 함정의 원리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깨닫게 되는 건데 굉장히 바람직한 공부 방향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없고 적용하기도 좀 힘든 시스템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만들었듯이 참고서라는 게 요약이 다 돼 있고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달콤해 보이지만 공부에 몰입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의 책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스스로 요약하고 문제까지 만들어 보고
문제를 만드는 게 힘들다면 최소한 아무나 동생이나 누구를 앉혀놓고 내가 문제 좀 내볼게 하면서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남동생을 앉혀놓고 그렇게 선생님 놀이를 했어요. 그냥 조그만 칠판을 사서 남동생이랑 남동생 친구를 앉혀놓고 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하면서 그런 놀이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놀이였고,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학원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던 게 어렸을 때의 그런 능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들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는 답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질문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최소한 키웁시다가 아니라 키우고자 노력하자.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합니다.